특히 서울에도 난곡이라던가 화곡 다 곡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난곡동, 화곡동 이런데 네. 그런 빌라 사기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월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방법들 함께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뭐 전월세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의 최우선은 뭘까? 그러니까 예방이겠죠, 예방. 그렇죠. 예. 먼저 먼저 안 당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많이 알아야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전 그걸 또 주의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나라 범죄 중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사기가 아는 사람한테 당해요. 네. 지인 사기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믿고 지인 했다가 부동산. 아하. 지인 부동산 대표죠. 네, 맞습니다. 지인 사기. 제가 지시라서. 네,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또 평소에 좀 알고 지낸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항상 서류 꼼꼼하게 직접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고서 또 자꾸 물어봐야 돼요. 공인중개사한테. 이게 상대방한테서 정보를 캐내야지 이 사람이 땀만 먹고 있으면은 그거를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공인중개사분들도 굉장히 주의해서 뭐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다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도 사기 당하려면 당하잖아요. 그런 그쵸. 게 참 그래요.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오피스텔 이제 건물 관리인이 그 이제 건물주한테 월세 계약을 뭐 위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서 써주고 막 했는데 네. 월세 계약 위임 받고 이 임차인한테는 전세 계약 쓰고 이렇게 해서 보증금 들고 날른 사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뉴스에 여러 번 나왔는데도 당한 사람은 또 당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그래, 그거는 이미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위에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나 소유주들도 이러한 대리권을 설정할 때 꼭 위임장에다가 어떠한 권한인지 그리고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5호에 대한 대리권, 계약, 대리 계약권을 주겠다 이런 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중개사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보통 이렇게 임대에 대한 권한이라고 하면 전세도 포함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는 사실 중개사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 면밀하게 해야 되고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도 대놓고 같이 이게 가담하거나 중개소가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리권을 받는 주체가 건물관리인이 아니라 중개사가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 하나 놓고 네. 계속 이제 불러서 이중 계약. 시간별로 계속 2중, 쓰고 3중, 그죠? 4중, 5중 계약. 네,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아무튼 조심해야죠. 네. 맞아. 뭐 하나의 호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수들을 다 해놓고 또 중개소한테 돈을 입금시켜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명의를 확인을 안 하고 뭐 입금을 중개소, 하던 뭐 계약을 하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개인이 있으면 뭐 어째 중개인이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근데 대부분 대리인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법인이면 직원이 나오든지 뭐 아니면 가족이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아들, 대리 딸. 계약하는 게 의외로 그런 건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계좌를 다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아들, 딸 계좌를 준다거나. 근데 원래 그러면 소유주 계좌가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계약을 하는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자기 계좌로 달라. 그럼 일단 그거는 99% 확률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맞아요. 그건 안 하시면 그건 돼요. 진짜 무조건 사기죠. 네. 근데 맞아. 그렇게 진짜 만약에 중개사든 뭐 누구든 그렇게 들고서 날라요. 그러면은 뭐 임차인은 당연히 피해지만 임대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대리 줄 때 조심하고 임차인도 조심하고 다 같이 서로 조심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1 원칙은 일단 처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맞아요. 등기부등본. 그래서 해당 호수에 등기부등본 떼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700원이면 되고. 그렇죠. 그걸 뗐을 때 이제 갑구와 을구가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고 을구가 이제 대출 상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뒤져봤을 때 뭐 대출이 과한 물건이다. 이 매물의 매매 가격, 시세 보면 다 나오니까요. 네. 뭐 흥행로로 통해서 실거래가를 본다던가 아니면 네이버의 매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중개소들을 뭐 몇 군데를 보면서 시세를 뭐 알아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이 높으면 그 물건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최대한 나한테 피해를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계약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이 물건의 일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들어가면 후순위로 밀리니까 맞아. 본인이 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경매 참가해야 돼, 전세금 지키려고. 네. 그래서 본인이 사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두고 울며 겨자 먹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고, 특히 서울에도 빌라가 모여있는 동네 중에서 뭐 난곡이라던가 화곡, 다 곡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난곡, 화곡도 있는데 네. 그런 빌라 사기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등기부등본은 기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소유주, 갖고 있는 소유주의 이름으로 내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분한테 돈을 넣는 게 맞는 건가? 이거를 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어. 그거 네, 대포 통장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참 정성이죠. 이 자기도 등기부등본도 정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사기 치려면은 네.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등기부등본도 이거 서류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누가 떼서 이거 보라고 그거 보지 말고 본인이 본인이 떼. 직접 떼야 돼요. 네. 본인이 직접 떼는 게 좋아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등기에는 공신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기꾼이 제대로 조작해서 보여주고 이걸 믿고 계약해도 구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있잖아. 기사에도 나오고. 등기부등본 믿고 계약했는데 네. 날벼락.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맞아요. 등기부 어쨌든 그래서 계약 당일날도 공인중개사분이 다 떼주잖아요. 그것도 하긴 하지만 본인이 또 집에 가서 또 떼보고 그리고 뭐 이제 권리관계는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근저당 같은 거 먼저 잡혀있고 이러면은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러니까 뭐 내 잔금으로 뭐 그거를 좀 갚아준다든지 뭐 이런 특약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됐는지 아니면 뭐 내가 뭐 확정일자든 뭐 전입신고한 날 또 다른 뭐 권리 같은 게 들어와 있는지 않는지 뭐 이걸 다음날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보내기 전에 무조건 확인하는 걸로. 말로만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거 하면은 이걸로 갚을 거다. 말로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항상 글로 남겨놔야 돼요. 서류에. 다 글자죠. 결국 문서로 법정, 남겨야죠. 법정 싸움 가면 맞아요. 글자가 다예요. 네. 다 글자가 다고 변호사들이 준비해 주는 거 없어요. 그냥 다 글자입니다. 맞아. 본인이 다 준비해 와야 되는 네. 거니까 서류 이런 거 잘 챙기고 그래야죠.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등기 볼 때 딱 한 가지 글자만 보면 되거든요, 사실. 등기부에 가짜가 들어가면 무조건 피하시면 됩니다. 가짜. 가등기. 가등기, 아, 가압류 그래요? 이런 게 가짜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피하시면은 그래 최소한 뭐 사기 당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지인사기 있다. 전문. 전문가가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등기부등본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 나오고 지금 아까 중요한 얘기 해줬는데 그게 특약사항 네. 그 얘기가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보니까 을구에 대출이 있는데요. 저 이러면은 전세 계약 못 합니다. 미안한데 이거는 받으면 동시행이다. 그래서 이거를 갚고 이거를 말소 꺼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말만 듣고 하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네, 이제 마지막에 맞아요. 잔금 쳤는데 그대로 있어. 맞아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까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보통은 뭐 까먹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건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당일날 잔금을 은행 가서 같이 하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종이에 또 남겨놔야 되는 게 특약사항 해놓고 네. 이건 잔금 시 원래 있던 대출 상황은 상환한다. 대출 상환하고 말소시키기로 한다. 네. 이 조건을 꼭 넣어야 돼요. 그 금액도 적혀 있으니까 얼마 근저당 얼마는 이날 잔금 시 말소하기로 한다. 이걸 딱 넣어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돈 가지고 같이 은행 가서 그렇죠. 끄는 거를 다 확인하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한 안전 장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그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아까도 근데 준비를 많이 했어. 다 얘기를 해요. 네, 말씀해 주신 왜 건데 말을 안 해? 뭐 많은 분들이 근데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은 뭐 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요새 또 횡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가 시간차 전세 사기라고 있어요. 시간차 전세 사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그 문제라.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 뭐 설명을 드리면은 잔금이래 이제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이 두 개가 붙으면은 집주인이 이기잖아요. 이걸 또 집주인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조건 잔금일에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자 이러시는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계약할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계약일에 내가 전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입신고 가능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능합니다. 거기가 공실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기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집주인이 전세 잔금일에 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입신고가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걸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같이 그게 좀 들어가는 게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동사무소에서 네. 안 해주는 경우들이 네, 있어가지고. 그건 안 되고 이제 빈집 들어가요. 네, 네. 공실일 경우에. 특히 이제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거의 이제 신축들, 맞아요. 신규 네. 분양 이때가 굉장히 많거든. 원래 건물주와 소유가 바뀌는 분양받은 네. 자와 바뀌는 이 순간에 이 말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면 악의적으로 그냥 떠넘기는 식으로 네. 그냥 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신축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런 케이스가 다 접목돼 있는 고난이도가 신축 분양이 많거든. 네. 신축은 이제 대부분 시행사에서 신탁사에다 명의를 넘겨놓잖아요. 근데 뭐 임대차 계약 이런 거는 시행사 뭐 대표가 직접 한다든지 뭐 자기 명의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유가 신탁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탁사에서 그 뭐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게끔 뭐 해주겠다 이런 그런 걸 받아야 돼요. 위임장이라든지 확인서. 이런 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요렇게 해서 돈 주고 그러면 시행사가 또 이거 돈 들고 또 이렇게 안녕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죠. 중개사분들도 좀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거든. 이런 케이스를 안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 넣을 거 있나요? 없는 거 있나요? 미리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주시는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종이 껴가지고 이러면서 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문으로 막 이렇게 맞으세요? 막 넣고 사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걸려놓고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맞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분한테 그런 분들이라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고 이런 전월세 사기도 안 당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풍기는 이미지에 따라서 녹록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요거는 경험을 일단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이런 계약할 일 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다음 편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